안녕하세요. 청간합 플러스 영상 네 번째 정임 한목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한목은 인수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소제목을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다 라고 했는데 정임합의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연애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년기 학생들이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이다 라는 걸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간합의 원리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것이 보니까 청간에서는 갑기가 만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서 합을 이루더라. 그리고 을경, 병신, 정임, 무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가장 안정 상태인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청간합은 굉장히 강력한 음양의 합이다. 그렇지만 이거 묶이는 합이 되어서 묶이는 형상, 그러니까 써먹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글자인데 사용하고 있는 기운인데 그것이 합으로 이루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청간은 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임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라는 글자는 오행 중에서도 화이죠. 화인데 그 화가 음의 화인 거죠.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는 병화는 발산하고 확산하고 그런 것이 강한 것이죠. 근데 정은 화이기는 하지만 빛이라기보다는 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쫙 모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그 물상 이미지를 설명을 할 때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을 모아서 불을 지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 사주팔자를 감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역할, 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일간들은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시기로 보면 늦여름이고요. 그리고 한낮에 해당되고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기라는 것이 아직 덜 성숙한 우리가 20대와 30대를 정의 시기라고 본다면 30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성숙하고 힘이 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정화는 음의 화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발산하면서 나 힘이 세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외유내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글자들과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정축 같은 일주들은 굉장히 그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한번 성질 났다면 이제 다 엎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청간의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나와 뭐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일주 중에 하나가 정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은 발산하는 기운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폭발적인 면을 지닌다. 네, 폭발적인 면. 그리고 방송, 통신, 영화, 예술 등의 그런 것에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어차피 화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방송, 통신, 영화, 예술 등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인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따뜻하긴 따뜻합니다. 그리고 외유내강의 으로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화를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한다면 밤하늘의 별, 그리고 촛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병화의 경우에는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라면 정화는 불이기 때문에 그 촛불로도 형상화되고 별빛으로도 형상화되고 모닥불로도 형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내가 비추는, 내가 따뜻하게 데우는 그 공간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넓은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고 정화는 좁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의 선생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기는 하지만 온 누리의 모든 그 학생들을 내가 다 품으리라 라기보다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내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그리고 끝까지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려는 그런 기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선생님과 병화를 쓰는 선생님과 정화를 쓰는 선생님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임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행으로 따졌을 때는 수이고요. 그리고 음양으로 따지면 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라는 이미지는 저장의 이미지다. 걷어들이는 것이다. 걷어들여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밤이다, 휴식이다, 겨울이다, 노년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양이긴 하지만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이미지는 아닌 것이죠. 물론 이렇게 큰 호수에 비유가 되고 큰 물, 뭐 바다에 비유가 되긴 하지만 그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품기는 하지만 그것이 따뜻하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로 본다면 초겨울에 해당되고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장 그리고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잉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임신할 때의 임자가 계집녀의 요 임수를 와 같이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 임자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자는 씨앗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이다. 보통은 이걸 뭐 진로나 이런 걸 할 때 이 임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성질을 또 이제 살펴보아야 되죠. 이건 상표, 특허, 연구, 정보. 이게 정보는 막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은 깊은 물속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보이지 않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음흉하기도 하다. 그 생명을 만드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과 임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은 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 그 공간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열이 채워진 상태가 정의 상태이고, 임은 가장 작은 공간에 무엇을 가득 채워놓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작다는 것은 씨앗의 개념으로서의 작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씨앗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로 본다면 씨앗 속에는 그 다음 해에 싹을 틔울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물과 열을 가했더니 싹이 트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에 열과 수분을 가하니까 싹이 든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그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을 다정다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주 내에 정화와 임수가 있는 사람은 조금 다정다감하겠죠. 그렇죠? 자, 사주 내에 정임합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이겠죠. 만약에 내가 여자이다. 정일간인데 여자이다. 이러면 정관은 남자이고 남편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합이 잘 이루어지죠.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일단은 내 사주의 내 남편은 나에게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그런 팔자인 거죠. 다정다감한 남편.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다정다감하겠죠. 이렇게 육합으로 아주 강한 합으로 그것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 또한 다정다감한 것이고, 그리고 정일간이라면 이 사람 사주팔자에 내 그 남편 혹은 뭐 정관은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정다감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이다 이러면 그쵸. 그분 또한 다정한 다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 정화 자체가 따뜻한 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수라는 그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성향도 가지고는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을일간이다. 을일간인데 임수라는 그 인성을 쓴다. 이건 수생목해서 인성인데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합이 잘 이루어져서 정을 쓴다. 발을정. 그래서 정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부모 형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문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식신이랑 딱 묶여버렸단 말이죠. 이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묶여버릴 경우에는 사주에서 묶인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인성도 쓸 수 없고 식신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 지금 요 연주의 경우는 내가 내 사주에서는 그 20 태어나서 20살까지 정도의 시기 학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식신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참 활동해야 되고 또 식신은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인성에 묶였으니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겠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식신을 쓰거나 정인을 제대로 쓰려면 운에서 이것들을 극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 합을 떼놓을 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내가 경일간이다. 그러면 금생수 해서 이거는 식신과 상관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플러스 플러스로 똑같기 때문에 식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임수의 식신을 쓴다. 식신을 쓰는데 이 운에서 정이라는 관이 들어왔다. 이거는 화극금 하니까 이거는 관인 거죠. 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되면 내가 뭐 임수의 식신이라서 그렇게 나대거나 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내가 운에서 이 정관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관이라는 것이 규칙, 규범, 규율, 뭐 조직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나하고 합을 하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조직이나 규율 속에서 뭔가 활동을 하더라,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신은 내가 밥 먹고 사는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관과 합을 하니 요런 때
그걸 할 수도 있겠죠. 뭐 취업을 하거나 혹은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이 식신이 물론 여기 자식 자리가 연주이지만 자식 자리가 없고 요건 또 결혼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연주의 경우는 20대부터 보통 40세까지를 이야기한 20, 30대를 이야기하니까 그럴 때 운에서 이렇게 정관이랑 식신이랑 합을 하면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 이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식신을 쓰는데 임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이라는 정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선 천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 이상 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일의 예고다, 예고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관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육친 관계, 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합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정과 합을 해서 그 정관과 합을 해서 직장이 생기더라. 취업을 하더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식신을 잘 쓰는 사람인데, 뭐 관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행동 반경이 좀 묶이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참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러면 또 다르게, 왜냐면 우리가 사주를 해석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 생애 주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관이나, 왜냐면 규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관이나 인성운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인성은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학생인데 재성운, 인성이 쓰는 학생인데 뭐 재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재성은 인성을 그 인성운을 삭감시키기도, 인성의 기운을 삭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그것을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재성운이 들어오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요즘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실 때는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사주 감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분까지 다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사주 해석하는 법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에서 들어와 합이 될 때 내가 정일간이다. 정일간이면 우리가 정임 한목을 하고 있는데 정일간이다. 이 정일간의 또 특성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죠. 따뜻하다. 그리고 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일정한 조금은 좁은 영역, 병화에 비하면 좁은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 나는 열로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음의 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을 하고 외부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병화와는 약간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나한테 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 임이라는 글자는 운에서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수극
화해서 관이더라. 근데 나는 정일관은 음인데 임수는 양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더라. 그래서 정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임합해서 목을 만들어내네. 목이라는 것은 정화일간에게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나랑 합을 해서 인성을 만들어내니 합격운일 수도 있겠다. 뭐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합격운으로 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임 한목의 결과가 정화일간에게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묶여서 내가 꼼짝을 못해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정관 이게 임수 밑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민년이죠. 올해는 이민년인데 이 정관이 문서를 들고 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가진 요 지지의 글자와 합을 잘 이룬다. 인이라는 글자와 합을 잘 이룬다. 만약에 뭐 여기가 내가 월지에 5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인호술 합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가 어디에 뭐 취업 시험을 쳤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오가 되면 안 되겠군요. 인묘가 되어요. 묘월에 이제 내가 태어났다. 이러면 인묘진 강한 인성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합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5월에 태어났으면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 오랑 합을 해서 이제 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합, 방합 배우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그러면 경쟁률이 조금 치열하겠다. 왜냐면 내가 화인데 또 다른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본다면 내가 정화인데 임수가 들어왔다. 임수는 나한테는 관이다. 나하고 찰떡같이 합을 하네. 합을 하고는 목을 탄생시키네. 내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이러면 정인 한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묶여서 이게 또 강력한 연애의 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애한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사주의 주인공이 어느 인생 생애사를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주 해석은 많이 달라진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임 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플러스 5강 무게합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천간합에 대한 플러스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죠. 오늘 정임 한목에 대해서 공부하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